안녕하십니까. 전원주택 생활하면서 전원주택 매매를 돕고 있는 탑부동산의 신PD입니다. 전원생활을 꿈꾸시거나 전원생활을 원하시는 분들께 분별력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만약 전원생활은 끔찍하고 도시생활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께는 큰 도움 안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세상사가 그렇듯 모두를 만족시킬 매물은 없습니다. 전원주택은 특히 장단점이 뚜렷하고 맥락에 따라 누구에게는 최고의 매물이며 누구에게는 최악의 매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잔디가 쫙 깔린 큰 마당입니다. 저희 전원주택이 잔디가 200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잔디 관리와 잡풀 뽑다가 막걸리 드시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시면서 성격 나빠지시는 분들 제 주변에 계십니다. 저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뽑고 있는데 와이프가 저기도 여기도 저기는 다시 해라. 와, 잔소리 때문에 진짜 화가 치밀고 자제하지 못해서 부부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녹색을 보면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구나 갈망하고 로망인 전원생활이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 외적으로 힐링하는 것입니다. 텃밭에 이것저것 심고 꽃도 키우고 넓은 마당에 푸른 잔디도 쫙 깔아 어떤 손님이 와도 자부심을 느끼게끔 살고 싶은 그 마음, 보여주고 싶은 그 욕망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좋고 재밌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나하나 갖고 나갈 때 힐링이 되고 내 온몸을 케어하는 것 같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취미가 가꾸는 것을 좋아하고 풀을 뽑음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한 1년, 2년, 길어야 3년까지만 좋아하실 거예요. 잔디와 잡초는 생각 이상으로 많은 노동을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잔디와 잡초의 성장 속도에 비례하여 스트레스와 불쾌지수가 급상승합니다. 내가 나이 먹고 이제 편히 쉬러 왔는데 이게 뭔 일이요? 무엇이 중헌디? 찾게 됩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사람은 장시간 투자를 해야 하는 노동에 가까운 일이라 하기 싫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번 만들어 놓은 걸 방치할 수도 없고 조금만 놓으면 금세 아마존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하루 일당이 20만원 전후의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잔디를 했다가 걷어내고 다른 바닥재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상 본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하시고 본인에 맞는 사이즈의 정원을 설계하시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편의생활시설 부족. 생활 편의시설인 병원, 약국, 마트가 가까이 없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라면 하나를 사려고 해도 차 타고 시내로 나가야 됩니다.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서는 배달이 잘 안 됩니다.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치킨집이나 중국집이 있어도 배달 잘 안 해줍니다. 또 배달하려면 또 많은 양을 시켜야 됩니다. 배달해주는 곳이 있다고 해도 음식의 종류가 치킨, 중국 음식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찍 문을 닫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거의 다 배달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 경기나 올림픽, 특별한 밤에 치맥 한잔 하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요. 이때의 방법은 그냥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나가서 시내에서 호프 한잔 하고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시기가 힘듭니다. 대리운전도 거의 잘 안 잡혀요. 현명한 방법은 그냥 안 먹고 참으시는 게 가정의 화목도 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고르시기 전에 편의시설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텃세가 심한 마을은 되도록 피해야 됩니다. 텃세가 심한 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자 한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 꿀팁입니다. 텃세가 심한지 안 심한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네, 최근에 신축한 집을 찾아가세요. 양손 무겁게 가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냥 가셔도 본인의 겪은 서름과 아니면은 좋았던 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정보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미주알 고주알 다른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여기 마을은 이장 반장 마을이 어떻다 부녀의 노인의 텃세는 어떻고 이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천천히 듣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시골은 아직도 대부분 인신 좋은 마을이 많지만 아주 가끔 외지인에 대한 텃세가 심한 곳도 있습니다. 또 전원주택 건축으로 인해 마을에 피해가 있었다면 그곳으로 이사해 오는 사람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변을 탐문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 매물이 있다면 꼭 주변 사람들, 특히 최근에 신축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럼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네 번째, 산사태 또는 홍수 위험 지역은 피하세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자연과 맞설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알고 지혜롭게 대비한다면 대참사는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정보 사이트에서 위험 정보를 미리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는 페이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생활안전정보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천 범람지도, 해안 침수 예상도, 산사태 위험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본 위험지역으로 고지한 지역이나 사려고 하는 전원주택의 지형이 주변 지대보다 낮거나 주변 토지의 난개발로 인해 위험해 보이는 곳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생활안전정보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꼭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양하고 많은 벌레와 해충. 많은 분들이 전원생활의 좋은 점만 또 힐링만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작지만 큰 스트레스가 바로 벌레와 해충입니다. 이 친구들하고 보이는 대로 죽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 친구다 생각하고 친숙하게 참기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피하셔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나는 도시 아파트에서 쥐는커녕 바퀴벌레도 놀래서 도망을 갔었어 라고 하시면 전원생활은 힘들어집니다. 앞뒤 좌우 동서남북 다 벌레이고 해충이 존재합니다. 벌레나 해충을 무서워하지 않은 강한 정신무장을 갖춰야 됩니다. 또 내 몸에 말벌이 붙어도 침착하게 털어낼 수 있는 대담함은 물론이고 뱀이나 독충들을 슬기롭게 피해 다닐 수 있는 짬밥과 다양한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벌레도 살고 나도 산다는 동지의식을 가슴속에 갖고 계셔야 행복한 힐링 전원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벌레 해결 방법으로는 첫 번째, 현관 입구에 센서 등 벌레 퇴치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벌레들은 그 불빛을 보고 많이들 사망하십니다. 두 번째는 유리창 샤시에는 빗물 빠지는 물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에 방충망 테이프로 막아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 주변에 올데스 아니면 판데스를 뿌려서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이소에서 파는 하수구 트랩으로 화장실, 욕실, 세탁기, 배수구 등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에어컨 실외기 연결 부분인데요. 실리콘 마감을 했지만 간혹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구멍을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제가 전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벌레와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선화지 전원주택은 절대도 송전탑이 있는 곳이 선화지인데요. 철탑이나 고압선에 멀리 떨어진 곳은 상관이 없는데 가까이 임접한 곳이나 송전선 탑 바로 밑에 있는 선화지 주택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압선에서는 자기장 전자파와 전기장 전자파가 방출한다고 합니다. 송전선에서 방출하는 전자파는 발암인자로 유해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전탑이 위치한 선화지 토지 주인에게 한전에서는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이유가 바로 이 위험성 때문인데요. 건강 생각해서 쉬러 들어왔는데 첫 출발이 전자파라니 이것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치안 및 보안 문제. 아파트 또는 고급 주택처럼 상시 상주하는 경비원이 있거나 CCTV 등 보안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방범 활동이 잘 되는 곳이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전원주택은 시내에서 거리가 먼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치안 문제나 보안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전원주택에서도 보안업체가 관리하는 집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고 도둑이나 강도가 침입해서 비상벨이나 구조 호출을 했더라도 도둑이 훔칠 거 다 훔치고 자기 집으로 도착할 때쯤 경찰이나 보안업체가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우스개 농담 같은 소리가 진단처럼 느껴지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 대한 실제 사례입니다. 70대 노부부가 전원 생활을 하던 중 남편분이 쇼크가 와서 구급차를 불러왔는데 병원 도착까지 40분 정도가 소요돼서 이동 중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하고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으로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7가지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요즘 라면 새끼 먹고 있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오늘 저희 삼겹살 파티 하겠습니다. 전원생활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좋은 매물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전원주택 골라서 행복한 전원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